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7강 시간으로서 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의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의 결격사유의 의의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의의는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개설 등록. 설사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표현했어요. 등. 자, 이 등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을 말합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등록 취소 사유에 되는데, 절대적이니까 등록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등록의 결격 사유의 의의는 이렇게 되고, 다음은 이 등록의 결격 사유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격 사유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총 12가지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결격사냐? 가장 첫 번째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하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지 자격의 결격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결격사 두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역시 이 경우에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역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자, 이 금고 이상의 실형 어떤 게 있나 하면 사형, 그리고 징역, 금고. 사형은 죽는 거고, 징역은 감옥에 갇혀서 노역, 일도 해야 돼요. 금고는 그냥 갇혀만 있는 겁니다. 자, 징역이나 금고 다 감옥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를 받고, 실형에 선고를 받은 거예요.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집행 면제 된 날부터, 이 날부터 몇 년? 자, 3년입니다. 3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등록의 결격사에서 벗어나니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 이내인 경우 어떤 경우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이제 만기 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기 석방. 기간 꽉 채우고 석방이 된 겁니다. 만기 석방인 경우에는 그 석방일로부터 3년, 3년이 지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그리고 만기의 석방, 즉
2년의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석방일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석방인 경우가 있어요. 가석방. 가는 임시란 뜻이죠. 임시. 가석방. 이때 가는 거짓 가짜가 아니라 임시로 석방시켜 주는 겁니다. 자, 가석방. 먼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유기징역의 경우입니다. 유기징역.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유기징역의 가석방의 경우에는 임시로 석방이 됐으니까 아직 잔여 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임시로 석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잔여 형기를 다 지나야 돼요. 남아있는 형기란 얘기고, 잔여 형기 다 지나고 또 3년. 자, 요 3년, 이렇게 오는 겁니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 1년의 잔형기를 남기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의 잔형기를 무사히 마치고, 1년. 거기다가 또 3년이 지나야겠죠. 3년. 그래야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잔여형기 1년 남은 그리고 이제 3년 더해서 4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기한이 없이 그냥 징역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기징역의 가석방의 경우에는 이때는 10년이 지나야 되고 플러스 요 3년 또 옵니다. 3년. 그래서 13년이 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일부터, 자, 무기징역부터 이제 가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 그러면 이 가석방이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일단 10년. 그리고 다시 또 3년. 다시 3년. 이걸 합쳐야겠죠? 그래서 13년이 지나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간 이내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결격사유의 내용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금고 이상형의,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겁니다. 집행유예.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이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즉, 유예 기간이 벗어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치면 그 집행유예 2년 또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뭐 이렇게 나오면 그 집행유예 3년인 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자, 자격이 취소되는 겁니다.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럼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 이번에는 자격이 정지된 겁니다. 정지된 자. 그 정지 기간 중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등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이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이 등록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말합니다. 그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자, 취소가 된 후 몇 년? 역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이 벗어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그리고 이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를 했어요. 자, 이 기간 업무 정지 받고 이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폐업 신고를 했는데 요 폐업 신고했는데 요 기간이 아직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겁니다. 자, 업무 정지 기간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거예요. 근데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만 폐업을 해서 중개업을 안 하는데 아직 업무 정지 기간 중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열 번째.
몇 번째,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자, 중개법인을 말하죠.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자, 사원 또는 임원,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원이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입니다. 이 사원하고 임원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입니다. 그런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아직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경우, 자, 이 기간 중일 때는 역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서 사원 임원이었던 사람이 그만두고 나와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다음 11번째입니다. 11번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 여기서의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법을 위반을 했어요. 자, 위반을 하여 얼마 이상? 예, 300만원. 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또 몇 년 이상? 예, 3년입니다. 3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3년이 벗어나야 됩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자, 12번째. 사원 또는 임원 중, 자, 사원 또는 임원 중, 요 위, 11가지죠. 위에서 말한, 그 미성년자부터 요 11번, 법 위반 300만원. 자, 위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그런 자가 있는 법인. 자, 이 법인. 이런 법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조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의 결격사유 내용 12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효과입니다.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개설 등록을 하기 전이에요. 자, 등록하기 전. 자, 두 번째는 등록을 한 이후에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둘로 나뉘는데, 자, 등록 전에는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이 안 돼요. 신규 등록이. 내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는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선임될 자 중에 1인이라도 결격죠. 사원이나 임원 중에 1인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중개법인으로서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역시 신규 등록이 또 마찬가지예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네.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즉, 개인인 경우에도 등록이 안 되고, 법인인 경우에도, 자, 법인입니다. 중개법인으로서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해요. 법인이어도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등록 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그래서 중개법인인 경우, 자,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자, 법인, 그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중개법인도 사원 또는 임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자, 그 결격 사유에 있는 자가 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중개법인인 경우에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조항이 있냐면,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원이나 임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를 하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요. 즉, 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계임을 하는 거죠.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이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중개법인이 그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등록은
취소되지 않는다.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개법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세 번째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의 결격 사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둘이 있는데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들은 비개업 공인중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유에 해당이 될 뿐이지 아직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중개업을 하면 되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 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중개업을 하면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제7강 시간이었고 이 등록의 결격 사유, 2. 등록의 결격 사유의 의, 이 등록의 결격 사유의 내용, 3.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의 효과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